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비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사 읽기 오늘 3월 29일 방송입니다. 자, 날짜로 보면은 오늘이 수요일이죠. 3월 29, 내일이 3월 30일, 모레가 3월 말일,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야지 그래야지 3월 31일에 수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9, 30, 31일은 윈도우 드레싱이 벌어지는 그런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분기 말거가 되겠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종가 무렵에 무려 1,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마 큰 이슈 없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종가 무렵에 순매도를 다 줄이고 순매수로 돌아선 것, 이것이 특징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장 끝났으니까 끝난 사람들 보면요, 코스피 지수 8포인트, 9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0.43포인트 올랐고, 외국인이 54억 순매수지만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3,269억을 샀어요. 환율은 다시 4만 9천 올라서 1,300원 위로 올라온 그 상황이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가 됐는데, 시간대별 투자자를 보면은 요 파란색이 지금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종가 들어가기 전에는 1,367억의 순매도였었는데, 종가가 끝나고 나니까 순매수로 돌았어요. 106억.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4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종가 무렵에만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저기 3천억의 순매수였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는 2천억의 순매수로 됐단 말이에요. 1,000억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 간에 블락딜이 있었다.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 움직인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큰 문제 없고, IT를 팔고, 첨가금속을 팔고, 화학은 사고, 여기 2차 전지하고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이쪽을 샀겠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덱스 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공중부양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단 뭐 각종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 아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다가 방향이 우측으로 우상향적으로 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어찌 보면 지금 뭐 MACD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 뭔가 올릴 수 있는 기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오늘 반도체들 안 좋았죠.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코스모 신소재, 현대오토에버, DB손해보험,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아모레지, 일진머티리얼스, 아모레퍼시픽, 아이테크놀로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2차전지들이 좋았고, 어제 올랐던 조선주들은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2차전지입니다. 엔캠, 포스코 엔텍, 에코프로,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 2차전지들이 뭐 줄을 이루어서 올라간 것이고,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테마주들 움직임 보더라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반도체 후공정, 자동차 경량화 수혜주, 원시가스 저감, LCD 소재 원자력 뭐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테마들이 하나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발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리는 테마는 크게 밀리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달러 인덱스는 헤매고 있고요. 유가는 반등했고, 금값도 일단 뭐 그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00원 위로 올라왔고, 오늘 금리는 혼조,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수들이 있을까요? 오늘 29일이잖아요. 그죠? 원유 재고 정도는 나오고, 점정 주택 판매, 오늘은 뭐 특별하게 그 원유 재고와 관련되는 그런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네요. 부동산도 요즘에 이제 주택용 이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은 1.25% 올라갔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전지주들이, 소재주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죠?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보험주들이, 반도체주들이 안 좋았다. 대신 유권에서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권 위기 우려가 후퇴한 점.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금리를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도 사실 그 PF 대출과 비슷한 성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도 보면 이제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어요. 근데 PF 대출 리스크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근심입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PF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뭐 망하게 되면 홀딱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새마을금고가 PF, 부동산 PF 대출 등과 관련해서 자산 건전성 악화 지적이 되게 되면서 일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신협이라든지 이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서 어디로 갑니까? 대형은행주들로 가겠죠. 그럼 대형은행주들도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예금의 이자를 주기 위해서 수익을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수익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주 역대급 저평가인데 나올 옥신 다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데 지금 예금을 받아놓고 이제 예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금리 낮죠. 그렇죠? 지금 대출을 잘 못 주잖아요. 누가 나갔다 그러지 모르는데 대출을 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실적들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지금 뭐 저점에서 사모아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이 바닥이라고 해서 몰빵을 찍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돼요. 요즘에 연체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다. 보면 되겠고. 답답한 박스피 4월에 일어날 것이다. 기업 실적 발표나 외국인 자금 이탈에 주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증권사들이 대체로 2200에서 2540을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요 상단을 뛰어넘게 되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기술적인 상황들 보면은 이번에 증권사들이 틀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모든 재반 상황들은 증권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범위를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는 또 그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우리가 예단을 해서 주식을 먼저 팔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적으로 보면 안 좋죠. 실적 시즌에 문을 여는 삼성전자도 요즘에 뭐 실적이 굉장히 나쁜 상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을 해보면 한미 간의 금리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 이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요인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준 올해 금리 없다. 파월 손 들어준 블랙록. 블랙록이 뭐라고 파월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파월이 블랙록의 손 들어주면 몰라도 지들이 뭔데 그 중앙은행장 손을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각각의 이 펀드 운영 기관들 나와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파월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가를 잡고 싶을 거예요. 경기가 더 망가지기를 바랄 테고. 근데 최근에 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연준의 순자산이 3천억 달러 정도 늘었어요.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율 배반적이게도 지금 통화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 없는 건 맞아요. 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CS 휴지 채권 충격, 이게 코코본드잖아요. 코코본드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 채권이고, 후순위 영구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본증권은 아니지만 의제 자본증권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UBS가 CS를 딱 지금 인수하고 보니까 사실 UBS는 인수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울며 계좌 먹기로 CS를 가지고 오는데, 뭐 저희 아무래도 좀 내가 손해를 덜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그 채권 중에서 내가 안 갚아도 되는 채권들은 그냥 상각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CS의 코코본드가 신종 자본증권 이런 것들이 한번 상각이 돼서 소멸이 돼버리면, 그럼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코코본드 발행한 게 31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날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이 위험들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자본 건전성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증자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때 영구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증권으로 봐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행들을 많이 했죠. 왜냐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 주당 가치가 희석되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번에 코코본드도 한번 또 문제가 되면은 아마 BIS에서 새로운 이 기준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바젤 4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뭐 제가 볼 때는 삼각 기준이 달라서 영향이 많지는 않겠지만, 항상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탑니다. 불안이 아주 싹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윈도우 드레싱 기간에 들어갔어요. 수목금. 그래서 아마 내일은 몰라도 3월 31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주가를 바짝 들어올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그때 그 가격으로 분기 말 이 종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